바로 전 영상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누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미러링이라는 심리 기술로 캐치하는 방법을 이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혹시 미러링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3초간 짧게 요약해드린다면, 미러링은 말 그대로 거울 효과로 무의식 중에 호감 있는 사람의 전 영상에서는 앞사람을 꼬시는 방법으로 사랑뿐 아니라 우정, 영업, 마케팅 등등으로 응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영업을 하는 중이거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분명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매력이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을 더 쉽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니까요. 당신을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찾는 올바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지만 티가 나는 행동을 해보세요. 작지만 티가 나는 행동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품이나 다리를 꼬는 행동, 아니면 작게 스트레칭이나 귀를 만진다거나 의자를 고쳐 앉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행동 등등,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작아서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또 아주 눈에 안 띄는 행동은 아닌 그런 범주에 들어가 있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대1 상황에 있을 때보다 다수가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나의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주의가 분산될 때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할 의식이 부족할 때 더 확인하기 쉽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런 작지만 티가 나는 행동을 했을 때 5번 중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몇 초 혹은 몇십 초 안에 여러분과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입하는 미러링과는 조금 다르게, 호감을 확인하는 미러링은 조금 더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을 관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하거나 다른 행동이더라도 너무 잦은 텀으로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품을 한 번 해봤는데 아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2-3번 더 막 하품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걸 의식하게 되고 쓸데없는 의미부여나 생각을 하게끔 만들겠죠.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 나랑 있는 게 많이 피곤한가? 2번째입니다. 말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듣는 입장이 되어야지 호감을 살 수 있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방법입니다.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다시 호감을 주는 역할로 돌아가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럼 말하는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뭘 캐치하라는 것이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앞선 영상에서 호감을 주는 청각적 미러링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대답을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답이 단답형이거나 말꼬리를 흐리는 대답, 혹은 누가 봐도 상투적인 대답으로 끝난다면 이런 게 반복이 되고 또 그런 대답만 들려온다면 호감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답들이죠. 아 그래? 좋네. 잘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지 않을 때 굳이 나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더 쏟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본능입니다. 또 이런 태도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또 눈치를 채기도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능상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득이 되는 곳에만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관심이 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척을 하거나 신경을 쓰는 것은 더 많은 뇌를 쓰게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할 때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할 때 받아주는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피로한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반대로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웃음을 짓는데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이것도 본능이거든요. 그렇다면 호감이 있는 대상에게서는 어떤 언어적 청각적 미러링이 나올까요? 너무 귀여운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저 뭐뭐 했어요 라고 하면은 엄마들이나 우리 삼촌들은 아 우리 누구누구 뭐뭐 했어 그랬어요 라고 되묻는 것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호감의 언어적 미러링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엄마는 이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감이 있는 대상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단순히 대답만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면 리액션과 동반되는 대답이라던가 끝을 따라하는 대답 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대답들을 계속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정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어떤 부분으로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점심으로 삼겹살 먹었어. 삼겹살 먹었어? 맛있었겠다. 아 진짜 맛있었겠네. 어떤 게 더 호감이 느껴지는 말투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대답이 훨씬 호감이 느껴집니다. 삼겹살 먹었어라는 말을 미러링으로 되말하면서 좋은 리액션과 함께 자신의 생각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답은 우리가 아는 상투적이면서 무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답이죠. 여러분, 모든 심리 기술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걸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모든 심리 기술을 의도적으로 했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바로 개수작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미러링으로 내 편을 만들거나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집중을 해주는 사람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이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100%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이지 모드로 삽시다.